2026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2026년도로는 AI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고, 이런데 빨리 선점을 하면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버전으로 오늘은 2026년도에 AI로 어떻게 수익화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게 진짜 이 서비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폭발 직전인가, 그리고 어떤 미래가 오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기회를 잡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이 지금 12월 31일 10시 35분입니다.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편집을 해서 업로드가 가능할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제 목표는 일단 00시 전에 올리는 건데 여러분들 새해 좀 어떤 어, 좋은 내용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2026년도 새해는 계획을 어떻게 짤지 좀 고민하시면서 좀 지나가면서 그래도 들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AI가 어떠한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요. GPT 제미나이 다루는 방법이라든지 이미지 생성에 좀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기하다. 약간 이쪽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은 여러분 GPT 제미나이를 만져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정말 아꼈나요? 여러분들의 산업에 정말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 직장에 정말 큰 도움이 됐나요? 물론 서류 작업 이런 건 도움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히게 도움이 많이 됐나요? 그건 아닐 건데. 그러면 요즘 이제 이 그랜트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뭐 엠파랭 가지고 뭐 이거 하면 시간이 좀 줄어든다라고 하죠. 음. 그래서 이거 좀 배워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자동화가 대부분 부업 관련된 내용에 초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야,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 이게 부업이라는 게 사실 본업은 내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 부업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아닌 게 부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업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회사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부업하는 시간보다. 그러면은 이 남은 시간에 더 절약하고 좋은 돈들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에서 출발을 했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AI로 자동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업이라는 게 어쨌든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일이다 보니.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하면서 좀 많은 것들을 느꼈죠. 많이 배우기도 했고. 뭐 어쨌든 나중에 좀 설명드릴 거고. 세 번째, 큰 회사 단위에서만 뭐 AI 업무 자동화를 지금 도입하고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미래가 오는가 이게 궁금하시죠? 저는 자동화 구축 서비스가 다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옛날에 영상 편집 시장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영상 편집이 한창 붐일 때 코로나 때였죠. 저와 같은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막 쏟아졌어요. 직장인분들 유튜브 3대 허원 중에 유튜브 한다 3대 허원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영상 편집이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엄청 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영상 편집 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이게 더 큰 물결로 지금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AI 분야에서. 특히 자동화 구축. 저희 AI 크리에이터 분들, 뭐 이제 제가 같이, 뭐 같이 밥도 먹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이 하는 말이 이 AI를 가지고 우리끼리만 해서 사실 이게 시장에 점령도 안 된다, 이거는. 다 같이 가야 되고 아무리 영향력을 펼쳐봤자 너무 시장이 크다, 사실 AI로 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AI는 1%도 진화를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AI를 너무 못 쓰고 너무 다 못 쓴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저는 너무 못 써요. 음. 어쨌든 그래서 이 자동화를 구축해주는 서비스, 즉 프리랜서들이 점차 엄청 많아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뜨겁고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들만의 문제 해결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산업 분야에 여러분들만이 아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제 뭐 입시 회사를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입시 회사, 그다음 마케팅 대행사, 뭐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이런 쪽에 저는 특화되어 있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음악, 아니면은 뭐 보험 영업 막 이런 분야들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들에 가면은 저는 그 고통을 몰라요, 그 사람들의. 근데 여러분들 각각마다 본인 산업의 산업 구조의 문제점 이런 걸 눈으로 보잖아, 어떻게든. 그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자동화를 못한 이유가 뭐예요? 에? 어렵잖아. 어렵잖아요. 옛날에는 이 자동화를 제가 지금 하는 걸 개발자 분만 할 수 있었어. 코드를 정말 하나씩 배우고 하나씩 작성을 하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어때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할 수 있죠. 근데 물론 아이디어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 근데
쉬워졌죠. 나름대로.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쉬워질 건데, 그러면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이 분야에 있어서 내 분야에서 막 다른 분야까지 가지 말고 내 분야에서 야, 나는 평소에 이게 불편했는데 이걸 자동화를 해볼까? 그럼 그게 돈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느끼는 그 고통은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도 야, 너 이거 자동화 어떻게 했냐? 그러면 구축을 해주고 그걸로 돈을 받고 월 유지 보수비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제 미국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미국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이 시대까지 갔는데 뭐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실제 지금 미국은요, AI 워크플로우를 판매하는 단계도 이미 지났어요. AI 워크플로우를 판매하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이제 이런 거죠. 뭐 저와 같이 뭐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문제점 파악하고 제가 제 워크플로우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동화 구축해 줄게요. 시간이 아낄 겁니다. 시간 좀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AI 워크플로우 판매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도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다 보니까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지나갔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고 지금 슬슬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AI 에이전시 단계인데요. 지금 이 AI 에이전시 우리나라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기업 분들과 협업을 많이 하고 큰 기업 단위에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AI 에이전시도 일반 사람들이 많이 구축을 하게 될 거고 실제 미국은 그래요. 미국은 개인들이 프리랜서들이 뭉쳐서 AI 에이전시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AI 에이전시에서 되게 중요한 능력은 여러분이 아는 그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만약에 사업을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은 뭐 CEO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되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분야, 내가 보험에 관련된 영업을 했다면 보험 영업, 내가 부동산을 했다면 부동산에 관련된 고통들을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저보다 100배, 1000배 훨씬 더 잘 알아요. 그 직종에 몇 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고통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고통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는 지금 문제고 이 워크플로우 이렇게 바꿨을 때 너는 어느 정도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단순히 워크플로우 판매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AI 에이전시 컨설턴트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을 하시던 사람인데 그런 분이신데 보험 영업에 되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들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을 만져봤어. 근데 나도 그 고통을 느꼈는데 이 사람들도 다 동일하게 그런 고통을 느껴서 내가 AI 워크플로우를 판매를 하고 구축을 해줬어. 계속 반복되면 본인만의 템플릿이 만들어지고 사실 시간이 점차 줄어들어요. 그런 걸 마이크로 사스로 내는 겁니다. 이 마이크로 사스라는 건 어떤 거냐? 자, 먼저 사스라는 건 어떤 거냐? 구독형 소프트웨어예요. 쉽게 말하면 넷플릭스 이런 거죠. 구독 월에 얼마씩 나가면서 그 소프트웨어를 구독해서 내가 뭐 OTT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유튜브 뮤직 같은 거 아니면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겠죠, 사스가. 근데 마이크로라고 붙은 것은 되게 니치한 시장을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니치한 시장. 사실 보험 영업도 그렇고 보험 영업 안에도 더 니치한 게 있잖아요. 뭐 어느 뭐 생명보험도 있을 거고 뭐 재난 뭐 저 잘 몰라서 그래요. 분야들이 있을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야들의 맞춤형으로 사스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게 가능하냐면 옛날에는 여러분 사스 만드는 게 되게 어려워요. 개발자분들이 미친 듯이 붙어서 최소 몇 천 단위를 쓰고 몇 달이 걸려야 하나가 제대로 나올 법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물론 사스를 만들 수 있지만 물론 문제들이 많이 생기지만 만들 수 있는 단계가 왔고 점차 AI가 발전하면서 정말 뚝딱뚝딱 만드는 시대가 오겠죠 점차. 어쨌든 되게 짧아졌기 때문에 이런 걸 정말 니치하게 마이크로 사스로 만드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솔로프리너인데요. 이거는 사실 끝판왕이죠. 대부분 창업은요, 저와 같이 콘텐츠 제작자와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랑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번 들어보시면, 저는 이제 앞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데이터를 봤을 때 2015년부터 연평균 거의 30% 정도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가 돈을 계속 잘 버는 이유도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창업은 저와 같은 콘텐츠 제작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와 같은 사람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마이크로소스를 여러 개 세팅을 해주면 정말 그건 끝판왕이고 사기 캐릭터예요. 이게 저희가 솔로프리너라고 부르는데 혼자서 기업을 운영을 하는 건데 뭐 사스가 됐든 뭐가 됐든 사실 상관은 없지만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런 사스들을 붙여가지고 계속 팔면서 자유롭게 일하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 목표입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더라. 현재 미국은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미국은 이 마이크로사스 단계에 진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솔로프리너 당연히 있죠. 근데 이 솔로프리너 분들이 이 시장을 다 이끌고 가고 있죠. 그러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AI 워크플로우 판매 이거 시작이에요. 이거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엠파렌을 진짜 공부를 지금 해놓으시면 저는 절대 후회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시장을 믿고 한번 나아가 봐야겠다라고 저는 지금 2016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쨌든 미국은요, 40대, 50대 분들도 주변 지인들의 비율을 참고해서 자동화를 구축해주고 수익을 얻는 게 실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업 같은 것도 영상 편집도 저희 어머니도 영상 편집을 저한테 좀 배웠고 저희 누나도 저한테 영상 편집 배웠어요. 그러면 영상 편집 필요한 사람은 기본적인 그 편집 같은 거 다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사실 자동화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 영상 편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미적 감각이라든지 어느 정도 내가 유튜브에 대한 이해도가 완벽해야 되고 좀 영상의 그 콘텐츠적인 감각은요. 영상, 약간 미적인 감각은 공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코딩은 사실상 정해져 있고 엠파렌도 여러분들이 최소 조건만 만족하면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딱딱딱 정해져 있어서 공부를 한 만큼 저는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기회인 이유를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은요,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극도로 혐오합니다. 근데 최근 엠파렌이나 바이브 코딩 등 점차 관심도가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씩 원래 지금 대기업들이지만 자동화를 해서 성과를 올린 사례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제일 빠르게 유행이 번져요. 왜냐면 뒤처지기 싫거든. 다섯 번째, 영상 편집 시장처럼 곧 자동화 구축 부업이 많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영상 편집 시장보다는 훨씬 클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영상 편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뭐 크리에이터 분들도 있을 거고 뭐 자영업자 뭐 여러 명이 있겠지만 사실 이 자동화라는 건 웬만한 사람들한테 다 필요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AI가 우리 일상에 아직 많이 들어오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그렇다는 거고요.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붐으로 편집자들이 매우 많은 부를 초반에 쌓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많이 힘들죠. 편집자들 뭐 고용도 잘 안 되고 금액도 단가도 많이 낮아지고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워크플로우 판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우리 편집은 뭐 롱폼 기준으로 건당 한 20만 원, 최소 20만 원.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쇼폼 제작 같은 거 하는데 막 편집하는데 5만 원 이 정도로 단가가 좀 정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옛날에 초기 분들은 이게 안 정해졌어 거의. 부르는 게 값이야. 근데 그게 지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그냥 단순히 돈만 높게 부르면 안 되고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고 저도 더 많이 쌓아야죠. 음.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고 하고 궁금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노코드 툴을 반드시 배우세요.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엠파렌이나 메이크 등 간단한 워크플로우라도 만들어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이거를 본인 사업이 아니더라도 그냥 최소한의 조금이라도 적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두 번째, 0에서 1을 AI로 하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10에서 11을 하자라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딸깍으로 쇼폼 자동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기획을 하지 않고 AI가 기획하는 걸 원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AI가 기획을 하면 평균이에요. 평균이라는 것은 유튜브 시장에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거고 결론은 돈을 날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유튜브 강의나 부업 강의는 사실 콘텐츠를 터트리는 능력들을 가르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짧게는 안 될 것 같고 최소 몇 달 이상은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뭐 저의 그건 기준이고 사람마다 뭐 교육하는 방식들이나 실력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이런 것들 기획은 본인 머리에서 차라리 나오는 게 낫고요. 10에서 11이라는 건 내가 머리에서 기획을 했잖아. 그리고 뭐 이미지까지 만들 수 있어. 편집을 차라리 자동화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식으로. 네. 편집을 자동화하는 방법은 FFmpeg 혹은 크리에이터베이트 뭐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변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탐색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AI는 1%도 진행이 안 되었고 여러분들 분야에서 AI로 뭔가 해볼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대부분 그런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했고 근데 그 소프트웨어는 너무 어려우니 포기했고 외주 개발에 맡기자니 몇천 단위를 부니까 빡치니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엠파렌이라는 이런 노코드 툴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의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기술을 익히는 난이도가 10%라고 하면 영업을 하는 난이도는 100%라는 겁니다. 이거 어떤 말이냐면 사실상 이 4번 내용은 3번까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AI 워크플로우를 잘 만들고 뭔가 이제 내가 구축도 좀 할 줄 알아. 더 중요한 건 그런 고객이 안 올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하시거나 콘텐츠를 저처럼 제작을 하면 고객들이 와요. 근데 사실 이 능력도 되게 어렵거든요.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영업을 하고 제안을 해야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죠. 영업의 난이도는 훨씬 더 높은 것 같습니다. 개발자들이라고 사실 돈은 다 많이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AI는 레버리지예요. 해당 산업에 대한 노하우와 고통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AI를 쓰면 진짜 엄청난 문제 해결력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본인 경험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몸담그고 있는 그 각자의 분야에서 그 고통은 어느 누가 와도 내가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맞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네. 그러니까 AI를 잘하는 사람 있죠. 코딩 잘하시고 컨텐츠 잘 이런 사람 있죠. 본인 분야에서, 나의 분야에서. 저라면 사실 뭐 교육일 수도 있죠. 교육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걸 절대 무시하지 말고 거기서 해결 문제를 찾고 그 사람들에게 워크플로우 구축 대행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이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구체적인 로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자동화 간단하게 배우시고 본인 업무에 먼저 적용을 해보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그냥 무료로 적용을 해줘서 후기를 받으세요. 뭐 카페든 아니면은 뭐 유튜브든 어떻게든 그 사람이 써준 글을 받아내야 됩니다. 이게 자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산업에서 만들어준 것들 기반으로 초반에는 저렴하게 구축을 해주세요. 저렴하게. 그때 막 큰 돈을 벌려고 하면 안 돼. 성과를 계속 쌓고 업셀링이라는 걸 잘해야 돼요. 이 업셀링이 기가 막힌 게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랑 제가 여러분들 거 워크플로우를 구축해 준다고 해도 간단한 거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갑자기 막 1억 단위를 저한테 맡길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죠?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소규모부터 맡겨볼 거 아니야. 뭐 이번에 뭐 CRM, 카톡 알림톡 같은 거 자동 한번 해보쇼. 그럴 수 있죠, 저한테. 제가 해줬어. 얘 꽤 친다. 꽤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때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대부분 간단하게 구축을 해주면 추가적인 기능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사람인 그래요. 인간은 욕심의 동물이죠. 내가 만약에 이 간단한 워크플로우를 잘 구축을 해놨어. 그러면 분명히 잘 해놓으면 위에서 더 원해요. 그러면 거기서 업셀링을 하시면 돼요. 이 기능은 더 추가적으로 어떤 비용이 든다라고 말을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업셀링을 할 수 있고 대신에 그 사람과 정말 끈끈하고 정말 잘해드려서 계속 지속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워크플로우가 뭐냐면 마이크로 사스를 만드는 거고 혹은 그런 고객분들과 협업해서 여러분들이 사스를 만들어주고 같이 뭐 또 협업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가 어떻게 될지 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제 목표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여기 부분에서 많이 이탈을 하실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양주 한 잔 조금 하면서 말하겠습니다. 아, 네. 한 잔 먹었습니다. 한 잔. 어우, 써요. 저는요, 앞으로 CRM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 더 많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 분야가 맞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분야에서 더 많은 워크플로우들 그리고 더 생산적인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좀 이 시장을 변형해보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무실에만 앉아있지 않고 반드시 고객들을 찾아 나설 거예요. 사실 AI 이 시장에서 가장 매력적인 고객분들은 올드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 가장 기회가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기능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별거 아닌 기능들, 젊은 층 입장에서 그분들에게는 엄청난 기능일 수도 있거든요. 세 번째는 현재 구축 중인 산업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사스에 크게 도전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팀원을 이제 같이 합류를 한 것도 이런 사스에 대해서 마이크로 사스 시장을 좀 대비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조금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바이브 코딩을 꼭 함께 공부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엠파렌을 만지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노코드 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이제 바이브 코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바이브 코딩을 할 때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도 뭐 AI가 해결해 주지만 요즘은 뭐 안티그래비티 뭐 이런 것도 다 해결해 주지만
이유를 몰라요. 그러면 AI한테 딸려가거든요. 내 아이디어를 말하지도 못하고. 근데 노코드 툴이 좀 다르다 보면 그래도 내가 디버깅이라고 하죠. 내가 좀 고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음. 그래서 엠파랭 같은 노코드 툴을 공부하시고 여기서 좀 잘하게 되면 바이브 코딩으로 가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영상을 많이 올리지만 이제 앞으로는 2016년도에는 AI로 수익화하는 사람들을 많이 촬영도 해볼 예정이고요. 실제로 제가 스타트업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보여드릴 거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목표는 사실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큰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솔로프리너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평생 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있고요. 뭔가 내가 진짜 100억을 벌면 뭐 하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유튜브나 뭐 강의 같은 걸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내가 열심히 무언가 알맹이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할 말이 없고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뭔가 배울 부분이 더 이상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되게 실증이 나는 것도 이러한 좀 성격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같습니다. 근데 AI 분야가 되게 배울 게 너무나도 많아서 사실 좀 걱정이긴 한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공유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좀 많은 의사소통, 그다음에 뭐 대면으로도 많이 보고 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2016년도에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실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16년도 계획 세우실 때 여러분들도 좀 이 오늘 내용 좀 참고하셔서 엠파링 공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산업, 그리고 거대한 물결 속에는 엎어지더라도 반 이상은 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방황 중이신 분들은 이 AI 분야에 좀 들어오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네, 너무 초라한 존재여서 이제부터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25년 회고도 솔직히 좀 해봤는데 많이 방황했습니다. 원래 AI는 진짜 아예 몰랐어요. 아예 하나도 몰랐고 AI 다루는 친구들 보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진짜로. 코딩 아예 모르고 뭐 GPT 조금 쓰지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음, 많이 방황을 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처음에 2024년도에 전역을 하면서 바로 시작을 했는데 입시 회사를 만들고 뭐 직원분들 두고 다양한 분들 제가 이끌고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을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힘들었던 기억이 많았습니다. 근데 후회는 없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수익이 좀 떨어지더라도 AI를 공부한 나를 조금은 칭찬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왜냐하면 성장하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서 이거는 저 스스로에게 좀 잘했다라고 좀 칭찬해주고 싶고요. 세 번째, 앉아서 이 기술만 익히려고 했던 나를 반성한다. AI는 발로 뛰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앉아서 뭐 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앉아서 컨텐츠를 잘 만드시는 분들은 앉아서 컨텐츠만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발로 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거의 기본 전제 조건은 어느 정도 AI를 좀 다룰 줄 아는 사람들이겠죠. 뭐 어쨌든 2015년도도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들 의견도 궁금하네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좀 다들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하려고 여기까지 영상도 많이 보시고 하잖아요. 네. 저도 이왕 사는 거 좀 멋있게 좀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연휴에 1월 1일 이제 1시간 남았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음, 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사실 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뭐 비슷한 나이 또래들 비해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도전을 해봤다 정도지 아직 저도 갈 길이 너무 멀고 너무 배울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그 과정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그 과정에 있어서 댓글도 마음껏 많이 써주시고 뭐 가끔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는데 뭐 어느 누가 보면 뭐 꼰대다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귀담아 듣긴 합니다. 예. 물론 가끔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지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연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에는 더 행복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사는 인생 더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 가지면서도 못하죠. 현실이라는 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좀 한번 으쌰으쌰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 정말 고생하셨고 2026년도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AI를 좀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